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브라운 복도빠입니다. 지금 국고채 금리가 심상치가 않죠. 국고채라면 상당히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이라도 국고채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받은 대출 금리가 한순간에 독사로 변할 수 있는, 정말 맹독을 품고 있는 공격적인 이자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5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깨버렸습니다. 만기별로 모든 국고채 금리가 뻥 하고 터졌기 때문에 향후 대출 금리의 직격탄이 될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한국 국고채 금리가 치솟는 이유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얘가 금리 세계를 주름잡는 오야붕이죠. 한국 국고채 금리들이 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당한 금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결코 끊을 수 없는 금리 연결고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강세를 보이면 그대로 우리나라 국고채 3년, 5년, 10년물을 강타하게 되고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게 바로 한국의 은행채 5년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은행채 5년물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국고채 금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채권금리 장세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금리 상승세를 보이는 게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가 거의 4.5%까지 찍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상승세는 절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직진할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시중은행 고정금리, 변동금리 열일하면서 그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변동금리는 상단 7%를 넘어섰죠. 신용대출금리도 갈수록 태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의 기저에는 당연히 은행채 금리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로 전환이 돼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 금리가 정말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어. 누가 금리 인하해서 앞으로 집값 추세가 더 견고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에서 제일 잘 흘러가야 하는 게 자금인데 누가 집 사면서 대출 안 끼고 사요? 모든 게 그냥 대출에서 시작해서 대출로 끝이 나는 건데 만만하게 봤던 금리가 이젠 꽃길이 아니라 그냥 가시밭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금리를 낮춰서 자금을 동원하기 불가능하고 이후 그 자금이 집값 상승세로 쳐낼 만한 만만한 이자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강을 건넌 거죠. 지금 금리 상황 앞으로 보니 옆이 막혔고 옆을 보니 뒤가 막혔고 위를 보니까 그냥 깔아뭉갤 기세로 뚜껑까지도 막혀 있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빠져나갈 만한 바늘구멍이 없다는 거죠. 지금 거의 가스가 가득 차서 성냥불 하나만 살짝 그어도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갈 판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금리 부분이 사상 유례 없이 틈새 하나 없이 이렇게 막힌 적이 없었거든요. 상반기 이런 자금 유동성의 돈맥 경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대출 규제 완화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게 하반기 와서 그냥 그렇게 쏟아졌던 자금들이 죄다 지금 발목에 시한폭탄 하나씩 매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5대 시중은행 대출 증가액이 8월만 해도 1조가 늘어가는 추세고요. 정부가 대출을 쪼이기 시작하면서 대출 창구가 마르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빌리고 보자는 식의 대출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됐고요. 결국 1조가 넘는 대출이 또 뚫리게 됐는데 시중은행은 이때다 싶어서 예금금리까지 올려서 시중자금 끌어오려고 4% 이상의 금리 상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금금리는 뭐다? 대출금리의 부메랑이다. 결국 내가 빌린 돈의 이자를 높이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냥 예금이자 두둑하게 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뒷박이 있다는 겁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9월달 들어서 거의 1조 6천억 정도 증가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개인 금융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특히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물려있는 자금줄도 어마무시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죠. 폐업한 건설사 수가 상당 부분 증가 추세 중에 있고요. 일단 분양시장이 서울만 살았지 다른 여타의 지역은 거의 참사 수준이거든요. 분양 물량 줄어드니 당연히 수익률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가뜩이나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설사가 그야말로 완전히 돈줄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도미노에 가깝거든요. 위기가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이번에 주택공급 대책 중에 금융 분야에선 건설사 유동성 완화 부분을 포인트로
돈맥경화를 풀어보자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냥 깜깜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자금 공급이 다시 된다는 게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투입된 자금이 죄다 부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붓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호흡기 달아서 연명을 해보겠다는 건데, 시장 논리대로 가자면 적자 생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살아남아야 하는, 그래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가 PF에서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사방 터져 나올 엄청난 건설업계의 위기, 이게 도미노로 진행이 되면 온 사방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황이 거의 막장 수준에까지 가면서 신축 분양단지들이 미친 듯이 분양가를 쏘아대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물가 상승률을 초월한 가격 오름세를 연일 찍어내자 당장 뭐 3기 신도시 조기 공급론이 등판을 했습니다. 거의 2년 정도 뒤로 밀린 일정이었고, 우주미아가 된 것 마냥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던 3기 신도시 공급이 전면에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워낙에 뭐 분양가 문제가 심각해 보이기는 할 거예요. 이제서 뭐 분양가 상한제 다시 부활하자니 건설사도 지금 뭐 어렵다고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씩씩거리는데, 그동안 올랐던 원자재값 보전은 못해줄 망정 다시 분상제 가격으로 내리라는 말은 사약을 받는 말로 들리게 될 게 뻔하니까 공공분양 공급을 앞당겨서 신축 분양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켜보자는 취지인 것 같죠.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공급을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 청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떨어져 나간 상태라서 하반기 집값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남 교산과 과천이 등장하면서 5곳에 대한 추가 공급분을 조기에 푸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곳들은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남 교산과 과천은 상당히 좋은 입지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곳이죠. 그리고 이번에 사전 청약에서 나오게 되는 곳들, 일반적인 추정 분양가는 대체로 4, 5억 원대 참고하시고요. 특히 서울 입지를 가진 곳 마곡 10-2, 여기는 뭐 토지 임대부로 풀리게 되죠. 집을 자산 개념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3억대 분양가고요. 거의 뭐 장기 임대라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요. 260세대를 풀죠. 입지는 마곡역과 송정역이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하남 교산 A5블록, 여기는 이익 공유형 나눔형 시스템, 30% 시세 차익을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45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구제곱 분양가는 4억 5천 정도 되네요. 나눔형이 싫으시다면 이후 하남 교산 추가 공급 시에 일반형으로 나오는 것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교산 A5블럭 입지는 이후 송파와 연결되는 3호선 연장선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택형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죠. 6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일정한 지역 당첨 비율 있는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규제 사항이 타이트하니까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도 세분화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공공분양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하반기 부동산 시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이유에서이기도 한데, 아무튼 관심 없으면 패스, 아니면 가격대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지를 정하시되 정말 조심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급습을 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관련 악재들이 줄줄이 연결고리를 아주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지들과 함께 잘 체크를 하셔서 무리하지 않고 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